오전에 배우셨죠? 80도씨에서 완전 3일 시키고 적어도 60도씨에서 한 2주간 발효를 시키고 완전히 뜬 걸 가져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뿌리 수분비 발생이 적습니다. 또 질문 주십시오. 오늘 도라지 세워가지고 심는 거하고 눕혀가지고 심는 거하고 그 모종의 간격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간격이 넓으면 넓어서 잡초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그 예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샤옥스 심으면 간격을 이제 좁게 심으셔도 되죠. 한 15cm 간격, 이거면 그 25, 30 안 하셔도 됩니다. 폭은 똑같지, 그죠? 폭은 똑같은데 이걸 이제 높이 심으면 요래 줄기가 있고 뿌리가 이렇게 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30cm 정도 띄우시라는 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잡초는 이 사이에 납니다. 나는데 이걸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재배를 할 거냐. 아까 맨처럼 갈비나 이걸 전체적으로 덮어주시고 옮기 씻고 나서 하시면 제일 좋은데 구하기가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부직포, 검정 비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하실 때 물론 아까 영양생, 숙건생인 쑥, 치, 환삼 능골, 억새, 어떤 데는 갈대도 있더라고요. 갈대. 갈대는 잘 알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 건 반드시 제거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1m 20이니까 이 부직포나 이 폭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1m 한 6, 50 더 돼야 됩니다. 확 깔려야 되니까. 한 70 정도, 한 2m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넓게 완전히 고랑까지 깔려야 됩니다. 깔리고 여기는 심는 데는 볼을 쫙 타줘야 됩니다. 원래 찢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는데 그러면 어이구 찢어갖고 찝하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찢어져 버리니까. 그런 때는 우리가 봄에 그 수수, 옥수수, 감자 같은 거 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멀칭하죠. 하고 올라오면 찢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서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잡초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리를 이제 옮겨 심어야 돼요. 1년 있다가 또 뿌리 캐고 또 옆에다 다른 번지수에다 또 거기도 심는다고요? 예, 매년 이제 그 확인해 보시고 뿌리가 썩어간다, 5개나 10개 정도 되고 뿌리가 썩어간다 하면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매년 옮겨 심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자,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인데 이게 이제 육묘장이 있습니다. 육묘를 해서 이제 그 장소에 또 심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 뿌리가 떨어진 거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너덜너덜하게 토양속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로타리 100번 쳐도 뿌리 썩은 바로 발생해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절대 잔존물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한 1m 밑에 그걸 위로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묘장으로 사용되지 않은 전혀 다른 땅에다가 옮겨 심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는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논에 김에 가면 논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포크레인 가갖고 이만큼 봅니다. 이렇게 놓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건 안 되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감 있잖아요. 감박, 친환경으로 한 감박 이런 데는 진짜 한 10년 정도 가도 괜찮습니다. 좀 약간 그 그늘일수록 하기 때문에 예, 그늘은 제가 보니까 차광되는 정도가 일반 이제 주사량의 70%까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까 더듬 몇 킬로, 한 3, 40% 정도는 해도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광합성 양에서는 좀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좀 너무 이제 햇빛이 적게 들어가면 약하게 자라니까 쓰러지면은 또 문제가 되죠. 뿌리 썩은병, 감염하는 게 없습니다. 교수님 좀 전에 그 감박에 이야기했는데 예. 감나와 감나무 사이에 심으라면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 3년 이상이 다 썩는다 그랬는데 썩음이
별로 그렇게 안심하더라고요.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나무로 수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식물 자체는 지상부가 좋은 땅에서는 지상부가 큰 만큼 뿌리가 그만큼 있습니다. 정상적일 때. 여러분 이제 감나무가 뭐 줄기가 이어서 이만큼 나 있다면 한 켜보십시오. 뿌리가 정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밭에 이제 심으면 제일 좋은 게 관리를 또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 하셔야 되는 농약 침도하면 다 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일단 감나무 밭에는 어느 정도 빛이 투과가 됩니다. 되고 토양 물리성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대형 기계, 트랙터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보면 한 20cm 이하에는 후드가 있습니다. 그걸 소위 견반층이라고 합니다. 견반층이 있어가 투수가 안 됩니다. 위에서 볼 때는 말라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땅을 파보면 밑에 물이 흥건하 있습니다. 옛날에 90년대 초중반에 함안에서 수박 덩굴 쪼긴병 발생한 사건 아시죠? 그 토양 물리학자가 해결했지 않습니까? 땅을 직접 파보니까 위에는 말라있는데 밑에는 물이 뭐 흥건하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감나무를 재배하면 뿌리 그 포크레인과 작업하면 전부 우리 정말로 온 만신의 뿌리입니다. 전부 뿌리입니다. 네. 그게 뭐 새로 난 뿌리도 있고 죽은 뿌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공간을 공법을 다 만들어서 채널을 다 만들어서 그 물이 쫙쫙 빠지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재배 뭐 이런 데는 다 됐습니까? 이제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비자는 보고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생태 마을, 체험 마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사람들이 유익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양리성을 따지면 어떤 분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제 사모님들이 어디 가서 이제 도라지 사왔다. 아이고 내 목 아픈데 빨리 끓이라 하고 불 막 가불 막 해가 막 1시간 만에 달에 와서 먹었어요. 그 다음날 한 번 더 먹었어요. 이상한데 그 다음 또 먹었어요.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도라지 양과자고 사와자고 사모님 보고 뭐라 하시죠? 약효 많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좋은 상태에서 오래 끓이셔요. 우리 구정국포 들으셨죠? 네. 우리 홍삼하고 뭐 만들 때 구정국포 9번 찌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찌면은 흑도라지가 돼요. 흑마늘 되듯이. 그러면은 사포닌 함량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건조시킬 때 그 방법도 이것도 우리 이제 경남 기농년 사무처장 아시죠? 그분이 이제 결과인데 저온에서 40도에서 50도 요 사이에서 건조를 시키는 것이 사포닌 함량이 많이 증가합니다. 당 함량은 떨어집니다. 당이 분해돼서 이제 다당류 형태로 있다가 이 사포닌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뭐 그거 강의하고 주무실 것 같아서 전부 이제 지한테 뭘 먹이고 좀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치매 예방이 어떻고 이런 뭐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영어도 나오고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다음부터 안 나왔어요. 그때 요 정도로만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당시 하실 때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내가 마을에 있지만 큰 그림을 내 스스로 그리고 그 안에 뭘 채워내야 되겠다. 그걸 아셔야 리더가 되시려고 하면 그분들 통솔을 하려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결국 모르면서 뭐 낯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접근 방법부터 달리 해야 돼요. 내 사람을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많이 알고 겸손해야 되고, 예, 그게 첫 번째로. 그러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아까 생태학을 어떻게 만드느냐.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어디 투자 받아가 하는 거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되면 좋은데 잘 돼도 뭐 그냥입니다. 솔직히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10억을 투자했다 하면 100억을 벌기를 바라는 게 투자한 사람이 본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내 친구고 내 뭐 형이고 동생이 있겠네. 조금 뭐 잘못돼도 큰 거고 잘 되면 뭐 더 좋고 치는 더 나고 주위에서 보는 시각도 시군이라든지 뭐 메네스도 그렇고 막 도와주려고 합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거든. 그럼 그 사람들의 서도군이 또 거기가 되고 일거리를 이제 만들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거창에 내가 하겠다 하면 거창에 다 만들어 놓으면은 주위에서 막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 데가 어떤 건데 그래서 그게 뭐냐면 컨텐츠거든. 아이디어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절대 함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할 수도 안 되고 물을 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우리 최 여사님 하셨지만 제가 얘기 안 하는 거 절대 묻지 말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는 것은 묻으시면 실례입니다. 그분은 수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끝까지 오셨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맞아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몇 배를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어쨌든 저는 교육하는 입장이고 교육하는 입장하고 다르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분야를 하나의 사업을 하고 산업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양돈 산업, 항우 산업 하듯이 하나의 산업이 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곤충 산업이 틀림없이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만한 기술이 실제 없습니다. 참 뭐 말로는 뭐 사치만 열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그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경기도 소국 비수는 했어요. 올해 빵남이 때. 예. 박람회 때 아니 했다고. 예. 그거는 이제 건물도 짓고 이제 다 했지 않습니까? 네,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목표는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채워넣는 일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든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머리 아픈 거 뭐 인슐린 들어가고 하는 거 그것보다는 질의응답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교수가 그 잡초 흑진용으로 갈비를 우리 드러내지 않습니까? 교수 말씀하신 갈비는 진짜 한두 마리씩 많은 거에 불안한 사실이죠. 요즘 이제 임업 조합에서 톱밥을 주로 보면 이제 소나무 톱밥이 많아요. 삼성 톱밥도 안 있다고. 소나무 톱밥을 덮어도 갖고 톱밥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갈비가 그게 좀 있고 약간 산성 그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소나무 밑에 가보시면 자풀이 있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성진 보면 그 소나무 이거 줄기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게 벌레를 그 냄새가 벌레가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이제 그걸 통틀어서 알레로페시 타감 물질, 타감 그 효과를 내는 타감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리나 밀을 재배했는데 옆에 풀이 많이 없다. 이 뿌리에서 다른 잡초들이 못 나가게끔 물질을 내놓습니다. 타감 물질이라 하거든요. 영어로는 알레로페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나무에 솔잎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잎 떨어지는 데는 피부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잎 하시면 제일 관리하기 편하고 한데 뭐 산에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왕개나 다른 걸로 하는데 방금 그 소나무 톱밥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이 저는 안 해봤습니다. 톱밥을 저희 우리도 고추를 비가를 하고 났을 때 톱밥을 그 정부 50% 지원
해줘가지고 20kg 한 포대에 1,620원인가 가져옵니다. 그걸 제가 좀 사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요번에도 비가를 나와서 고추 그 사이에 소금 쫙 덮어놨거든요. 예. 스톱도 안 되지. 한 일주일 됐는데 예. 지금 그 추위를 보고는 추위. 예, 일단은 이제 그게 그 CN율 아시죠? 이게 요게 이제 탄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하고 질소의 비율입니다.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분해가 더 이상 안 된다 하면 15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입배치 같은 경우에 콩가에는 보통 질소가 3%로 봅니다. 탄소는 45%. 그럼 여름에는 이게 미생물이 번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미생물 번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미생물 번식한다는 말은 병원균이 번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톱밥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게 훨씬 높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탄질률이 15가 아니고 한 100 이상이 되는 거죠. 한 100 하나 10 정도 됩니다. 밀집이 한 120 정도 되거든요. 밀집보다 더 많습니다. 그거는 질소가 훨씬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미생물이 먹이는 있어도 미생물이 더 이상 정식은 못합니다. 요거는 이 질소는 정식하는 것은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소위 새끼치는데 이거는 지가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활동하는데 서입니다. 근데 톱밥은 수분을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소를 키울 때 톱밥 밑에 넣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비가 오고 나면 톱밥에 누가 수분을 빨아들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물들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숙성이 안 되고 아. 생톱밥이 됐어요. 여기는 질소 함량이 적기 때문에 분해는 안 됩니다. 질소가 더 이상 공급해주지 않는 한 토양 속에는 물론 있겠죠. 덮여주니까 잘 안 섞는다는 얘기죠. 섞는 속도가 엄청 느리겠죠. 그 교수님, 나무에 기생하는 그 충돌이 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배 부담에 들어가서 새로 또 유입되는 그런 있습니다. 그런 위험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나무 곤충 있잖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겨 있잖아요. 완겨. 또 평균 완겨. 뻥튀기 한 것처럼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재료로 많이 씁니다. 그거는 우리가 규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생물이 잘 번식 못하는 상태니까 수분 흡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완기를 썼거든요. 완기를 쓰니까 완기도 빈틈이 많아가지고 한 4, 5cm 정도 이제 깔아놔도 이렇게 잡초가 발생해버리니까 우리는 완벽한 걸 좋아하니까 완벽한 걸 하려고 하면 완전히 매트로 덮어주는 게 제일 완벽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정 비닐, 유색 비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예? 피복 재료 어떤 게 좋다고 했습니까? 아까 전 부직포? 아니야. 맞아요. 무직포. 소나무. 그 다음에 또 소나무는 피부에 좋다네요. 소나무. 아니 소나무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솔잎은 좋습니다. 솔잎은 참. 솔잎은. 소나무 톱밥은 제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 하는 농가에 가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북한에서 일본에 견학을 갈 때 블루베리 하는데 이 나무 껍질하고 톱밥 크기 사이즈는 톱밥보다 크고 이걸 쫙 깔아놔서 흩어 놓으니까 잡초가 아예 못 나죠. 그렇지. 모두 칩에 쫙 깔아. 좋죠. 그래서 차라리 그래도 칩이 더 나을 수도 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이 톱밥 형태의 톱밥보다 좀 큰 형태로 쪼개놔 이렇게 있습니다.
묘목 이식시킬 때 아니습니까? 네. 11월쯤 돼서 묘목을 휴men기 때 묘목이 휴men기 됐을 때 이동을 시키가 거기다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을 때 월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비닐을 다 덮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 안 하고 완결을 다 넣었더니 그럼 좋지. 100%다 살더라고요. 하나만 안 죽더라고요. 완전 좋지. 이게 그 보면은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완결 같은 게 상당히 뭐가 있더라고요. 왕년은 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 질문 안 하시네. 자, 캐고 나서 바로 옮겨 심는 게 좋냐,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나서 옮겨 심는 게 좋으냐? 바로. 예? 고구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예, 큐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처 난 걸 좀 상처를 아무리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한 2, 3일, 뭐 1, 2일 이렇게 걸립니다. 도라지도 한 2, 3일 정도 큐링 기간을 두고 해보니까 오히려 더 잘 살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처가 조금 나면은 저는 뭐 아예 막 버리거든요. 이걸 뭐 삶아 먹든지 했는데 큐링 과정을 거치니까 생존 확률이 높더라. 그럼 그늘에서 햇빛이나 예. 예, 실온에서 하시면 온도를 특별히 저온에 낮춰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를 지인데서 하느라면 말라버려요. 근데 도라지는 생존력이 엄청 강합니다. 이게 캐다가 헐리 나가고 한 달 있다가 가보십시오. 자라고 있다. 네. 그 정도로 생존력이 강합니다. 그 알로에 보시면 알로에도 우리 생존력이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한 달 물 안 줘도 뭐 지금 그대로 뿌리를 뽑아놔도 계속 살아있어요. 왜? 한 달 더 가도.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알로에. 알로에 도라지도 그랬어요. 근데 도라지는 거기 지금 한 번 심으면 몇 년 있다가 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자주 옮겨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고 그냥 이제 1년 그러니까 균이 많고 물이 많이 찌고 이런 데는 한 뭐 2년 됐으면 다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점검을 해보시라고 해보시고 한 5개씩 해보시고 전부 깨끗하다 하시면은 한 해 더 놔두시고 매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뿌리 썩은병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잡초가 많이 나버리면 여기 치이가 가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네, 오늘 강의는 없으시면 여기서